오늘은 특별한 날이다. 그렇게 혼자 중얼거리면서 새벽 5시부터 부엌에 서 있었다. 송편 반죽을 치대는 손끝이 평소와 달리 설레고 있었다. 반죽이 손가락 사이로 말랑말랑하게 빠져나가는 감촉이 이렇게 기분 좋을 수가 없었다. 팥소를 한 숟가락씩 떠서 반죽 안에 넣을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오늘은 추석이니까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내일이 추석이었어요. 하지만 저희 아들 준호가 오늘 온다고 했거든요. 며느리 지혜와 손녀 다은이도 함께. 벌써 3년 만이었습니다.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요즘은 다 사먹는 거예요. 지난달 전화해서 지혜가 그렇게 말했지만 아니지. 명절 음식은 정성이 들어가야 제맛이 나는 거야. 특히 송편은 모양이 예뻐야 손녀가 좋아할 텐데. 큰 솥에 기름을 두르고 부침개를 부치기 시작했다. 지글지글 소리가 나면서 고소한 냄새가 부엌 전체에 퍼졌다. 호박전, 동태전, 새송이전. 예전에 우리 준호가 제일 좋아하던 것들이었다. 지금도 좋아할까? 할머니가 만든 전이 제일 맛있어요. 몇 년 전 다은이가 그렇게 말하며 깔깔 웃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했다. 그때 겨우 5살이었는데 이제는 초등학교 2학년이래. 얼마나 컸을까? 키도 많이 클 것 같고 말도 더 늘었을 테지. 시계를 보니 오전 10시. 아들이 오후에 온다고 했으니까 아직 시간이 좀 있었다. 그래도 미리미리 준비해 놔야지. 냉장고에서 과일을 꺼내 깎기 시작했다. 사과는 토끼 모양으로, 배는 예쁘게 껍질을 벗겨서. 어머, 손이 떨려서 사과 귀가 삐뚤어졌네. 나이가 드니까 세밀한 작업이 예전 같지 않았다. 다시 해야지. 다은이가 와, 토끼다. 하며 좋아할 모습을 생각하니까 절로 미소가 지어졌다. 부엌 창문 너머로 이웃집에서 명절 준비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칼질하는 소리, 아이들 웃음소리, 어른들 대화 소리. 우리 집도 곧 그렇게 북적거릴 거야. 딩동 초인종 소리에 심장이 쿵 떨어졌다. 벌써? 아직 오후도 안 됐는데? 앞치마를 급하게 벗으며 현관으로 달려갔다. 준호야? 문을 열자마자 나온 말이었다. 하지만 문 밖에 서 있던 건 택배 아저씨였다. 아, 안녕하세요. 택배 왔습니다. 아, 실망이 확 몰려왔다. 택배 아저씨가 건네주는 상자를 받으면서도 마음 한편이 쓸쓸해졌다. 언제부터인가 초인종이 울리면 택배가 더 많아졌지. 가족이 찾아오는 일은 점점 줄어들고. 수고하세요. 네, 좋은 하루 되세요. 문을 닫고 상자를 살펴봤다. 보내는 사람 이름을 보고 깜짝 놀랐다. 이준호. 우리 아들이었다. 이게 뭐지? 택배로 뭘 보낸 거야? 가슴이 다시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혹시 못 온다는 뜻인가? 아니면 미리 선물을 보낸 건가? 손이 떨려서 테이프를 뜯는데 한참이 걸렸다. 박스를 열자마자 안에는 작은 포장지에 쌓인 선물 하나와 편지 봉투가 들어 있었다. 선물부터 열어봤다. 포장을 뜯자 나온 건 마트에서 파는 건강식품 한 통이었다. 뼈 건강에 좋은 칼슘 영양제. 라벨에 그렇게 적혀 있었다. 가격표도 그대로 붙어 있었다. 28,000원. 편지를 열어봤다. 손편지가 아니라 컴퓨터로 인쇄한 종이었다. 어머니, 추석 잘 보내세요. 갑자기 일정이 생겨서 올해는 못 가겠네요. 건강 챙기시고 내년에는 꼭 뵙겠습니다. 준호, 지혜, 다은 올림. 종이를 들고 있는 내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다. 3년 만에 온다고 해서 이렇게 준비했는데 갑자기 일정이 생겼다고? 어떤 일정이 가족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야? 부엌에서 지글거리는 전 굽는 소리가 들렸다. 이 많은 음식을 나 혼자 어떻게 다 먹으라는 거지?
편지를 다시 읽어봤다. 컴퓨터로 인쇄한 편지. 마트 가격표가 붙어 있는 영양제. 갑자기 숨이 막혔다.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건가? 상자를 안고 주저앉으려는 순간 핸드폰이 울렸다. 핸드폰을 들여다봤어요. 화면에는 준호라고 떴습니다. 손이 덜덜 떨려서 통화 버튼을 누르는데 한참이 걸렸어요. 혹시 못 간다는 전화는 아니겠지? 아니면 늦는다는 연락일까요? 여보세요? 제 목소리가 평소보다 높았어요. 긴장이 되니까 그랬나 봅니다. 어머니,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가 준호가 아니었어요. 며느리 지혜의 목소리였습니다. 아, 지혜야. 준호는 회사에 있어요. 제가 대신 전화드렸어요. 지혜의 목소리에는 평소에 따뜻함이 없었어요. 뭔가 서둘러서 끝내려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래. 그럼 몇 시쯤 오는 거니? 음식이 거의 다 됐는데. 잠깐의 정적이 흘렀어요. 그 짧은 시간이 왜 그렇게 길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어요. 어머니, 저희가 택배로 보낸 거 받으셨죠? 응? 아, 방금 받았어. 그런데 이게 무슨, 요즘은 다들 택배로 해결하잖아요. 굳이 멀리까지 가서 번거롭게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요. 번거롭게? 제가 잘못 들은 건가요? 가족이 만나는 게 번거로운 일이라고요? 지혜야, 그게 무슨 소리니? 3년 만에 만나는 건데.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요즘 경기가 어떤지. 준호도 회사 일로 바쁘고 다은이도 학원 스케줄이 있고 핸드폰을 꽉 쥔 제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찬 기운이 손끝부터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학원이 명절보다 중요한 거니? 그런 뜻이 아니라 어머니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굳이 명절 때 다 모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평소에 안부 전화 자주 드리는 게 낫지 않나요? 평소에 안부 전화? 언제 한 번이라도 그런 전화를 받은 적이 있나요? 생일에도 어버이날에도 연락하는 건 항상 제가 먼저였는데. 지혜야, 어머니 죄송해요. 아이 학원 데려다 줄 시간이에요. 건강 잘 챙기시고 영양제 꼭 드세요. 뚜뚜뚜 전화가 끊어졌어요. 핸드폰을 들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부엌에서는 아직도 전이 지글지글 타는 소리가 났어요. 아, 깜빡했네요. 급하게 부엌으로 뛰어갔는데 이미 늦었어요. 호박전이 새까맣게 타버렸습니다. 연기가 자욱하게 올라오고 있었어요. 가스레인지를 끄고 창문을 열었어요. 찬바람이 얼굴에 스며들었습니다. 바깥에서는 이웃집 아이들이 웃으며 뛰어노는 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를 찾는 아이들의 밝은 목소리도 들렸고요. 할머니, 우리 왔어요. 어머, 우리 손자 왔구나. 그런 소리들이 귀에 콕콕 박혀 들어왔어요. 다시 택배 상자를 들여다봤어요. 컴퓨터로 인쇄한 차가운 편지, 가격표가 붙은 영양제, 굳이 멀리까지 가서 번거롭게 할 필요 없다고. 지혜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언제부터였을까요? 제가 아이들에게 번거로운 존재가 된 건 말이에요. 식탁에 앉아서 미쳐 식어버린 차를 홀짝였어요. 입안이 씁쓸했습니다. 핸드폰을 다시 들여다봤어요. 준호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볼까 했지만 손가락이 움직여지지 않았어요. 혹시 준호도 지혜와 같은 생각일까요? 어쩌면 지혜가 준호 대신 미안한 말을 대신 해준 건 아닐까요? 창밖을 바라봤어요. 다른 집들은 하나둘씩 불이 켜지고 있었어요. 가족들이 모이는 저녁 시간이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집만 이렇게 조용했어요. 부엌에 있는 음식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봤어요. 정성스럽게 만든 송편, 예쁘게 부친 전들, 정갈하게 깎은 과일들. 이 모든 걸 누가 먹는다는 거죠? 가슴 한편이 먹먹해졌어요. 목구멍에 뭔가 덩어리가 걸린 것 같았고요.
그때 현관 앞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였습니다. 혹시?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설마 준호가 생각을 바꿔서 온 건 아닐까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저희 집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딩동, 초인종이 울렸어요. 급하게 일어서서 현관으로 뛰어갔습니다. 이번엔 정말 준호일까요? 문을 열려는 순간 밖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제 손이 문고리에서 멈춰 섰어요. 택배요. 재배송 왔습니다. 또 택배였어요. 추석 당일 아침이었어요. 창문을 열자 선선한 가을 바람이 들어왔지만 집안은 어제와 똑같이 조용했습니다. 명절 아침인데도 전화 한 통 오지 않았어요. 부엌에 가서 어제 만들어 놓은 음식들을 들여다봤어요. 송편은 그대로 있고 전들도 랩을 씌워 놓은 채로 있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과일도 그대로, 나물도 그대로. 이 많은 음식을 언제 다 먹죠? 한숨이 저절로 나왔어요. TV를 틀어봤습니다. 아침 뉴스에서는 명절 풍경을 보도하고 있었어요. 전국 각지에서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송편을 빚고 차례를 지내는 모습에서 정겨운 명절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데요. 화면 속에는 할머니와 손자가 함께 송편을 빚는 모습이 나왔어요. 아이가 할머니 볼에 밀가루를 묻히며 깔깔 웃고 있었습니다. 리모컨으로 채널을 돌렸어요. 다른 방송에서도 비슷한 내용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둘러앉아 음식을 나눠 먹는 모습, 어른들께 세배하는 아이들. TV를 껐어요. 조용해졌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시계 초침 소리까지 들렸어요. 째깍, 째깍, 째깍. 창밖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아마 이웃집의 손자 손녀들이 온 모양이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맛있어요. 더 드세요. 할머니가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런 소리들이 바람에 실려 들어왔어요. 가슴이 저릿저릿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혹시나 해서 준호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한참을 기다린 후에야 전화를 받더군요. 네, 엄마. 목소리가 피곤해 보였어요. 준호야, 잘 지내니? 추석은 잘 보냈어? 네, 뭐. 그냥 집에서 쉬었어요. 집에서 쉬었다고요? 그럼 정말 시간이 없어서 못 온 게 아니라 그냥 안 온 거였나요? 다은이는 어때? 할머니가 보고 싶다고 하지 않니? 아, 다은이요? 요즘 친구들이랑 놀기 바빠요. 할머니 생각할 틈도 없는 것 같아요. 할머니 생각할 틈도 없다고. 그래도 명절인데 한 번쯤은 연락이라도. 엄마, 죄송해요. 회사에서 급한 일이 생겨서요. 나중에 다시 전화드릴게요. 뚜뚜뚜. 또 일방적으로 끊어버렸어요. 핸드폰을 내려놓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우리 사이가 이렇게 멀어진 걸까요? 준호가 어렸을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제가 조금만 늦어도 엄마 언제 와? 하며 기다렸던 아이였거든요. 아프면 제 품에서만 울음을 그치던 아이였고요. 결혼하고 아이가 생기면서부터인가요? 점점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바쁘니까 그러려니 했는데 이제는 친구 미경이에게라도 전화해볼까 생각했어요. 하지만 미경이도 요즘 손자 손녀들 와서 바쁠 텐데 제가 전화해서 우울한 소리 들려드리는 것도 미안하고 그래도 너무 답답해서 전화를 걸려고 핸드폰을 들었어요. 미경이 번호를 누르려는데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뭐라고 말하죠? 나는 명절에 혼자 있어서 외로워라고 할 건가요? 그러면 미경이가 뭐라고 생각할까요? 핸드폰을 다시 내려놓았어요. 혼자서라도 뭔가 해보려고 했어요. 책을 읽어보기도 하고 드라마를 봐보기도 하고 하지만 무엇을 해도 집중이 안 됐어요. 자꾸만 핸드폰을 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준호나 지혜가 연락했나 싶어서요. 하지만 화면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녁이 되어서야 SNS를 한번 들여다봤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한다고 해서 몇 달 전에 가입해 놓은 건데 거의 사용하지 않았거든요. 친구들 소식이나 볼까 해서 들어갔는데 화면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혔어요. 지혜가 올린 사진이 맨 위에 있었습니다. 제주도 바다를 배경으로 한 가족 사진이었어요. 준호, 지혜, 다은이가 활짝 웃으며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밑에는 글이 적혀 있었어요. 추석 연휴 제주도 여행 중 가족끼리 힐링하고 있어요. 다은이가 바다를 처음 본 것처럼 좋아해요. 내일은 한라산도 올라갈 예정. 가족여행 제주도 힐링. 업로드 시간을 보니 추석 당일이었어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제주도 여행이요? 회사 일이 바빠서 못 온다고 했으면서 제주도 여행을 갔다고요? 사진을 확대해서 봤어요. 다은이가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준호도 지혜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즐겁게 여행을 하면서 할머니 생각은 한 번도 안 했을까요? 댓글도 달려 있었어요. 와, 부럽다. 가족여행 좋겠어요. 다은이 많이 컸네요. 예뻐요. 제주도 날씨 좋죠? 좋은 추억 만드세요. 모두들 부러워하는 댓글들이었어요. 핸드폰을 꽉 쥐고 있었는데 화면이 흔들렸어요. 제 손이 떨리고 있었거든요. 마음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솟아 올랐어요. 분노였을까요? 서러움이었을까요? 아니면 둘 다였을까요? 핸드폰을 침대 위에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면서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그제야 조금 정신이 들었습니다. 길을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요? 언제부터 저는 가족들에게 이렇게 소외된 존재가 된 걸까요? 그런데 모퉁이를 돌아서는 순간 앞에서 누군가가 걸어오고 있었어요. 가로등 불빛에 비친 그 사람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제 발걸음이 멈춰 섰습니다. 정수가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오랜 친구 미경이었습니다. 어머, 미경아. 이 밤에 여기서 웬일이야? 나도 답답해서 산책 나왔어. 근데 너는? 얼굴이 왜 그래? 미경이가 제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서도 제가 울었다는 걸 알아챈 모양이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거짓말. 나 너 몇십 년 봐온 줄 알아? 무슨 일 있었지? 미경이는 항상 이랬어요. 제가 뭔가 숨기려고 하면 더 파고드는 성격이었거든요. 결국 근처 벤치에 앉아서 모든 걸 털어놨어요. 추석 준비했던 이야기, 택배로 온 차가운 편지, 며느리와의 통화, 그리고 SNS에서 본 제주도 사진까지. 미경이는 말없이 제 이야기를 다 들어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왔구나. 미경아, 나 뭘 잘못한 걸까? 왜 애들이 나를 이렇게 대하는 걸까? 잘못한 거 없어. 너무 잘해줘서 문제지. 무슨 소리야? 정수가 솔직히 말할게. 너 애들한테 너무 맞춰주기만 했어. 항상 기다리기만 하고 이해해주기만 하고. 그러니까 애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야. 미경이의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너 자신을 먼저 챙겨라. 뭐? 정수가 너 언제부터 엄마로만, 할머니로만 살았어? 정숙이라는 사람으로는 언제 살아봤어? 애들 키우느라, 남편 뒷바라지 하느라. 정작 너 자신은 뒷전이었잖아. 미경이의 말에 할 말이 없었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나도 비슷했어. 우리 며느리가 처음에는 나를 무시하더라고. 그런데 내가 바뀌니까 애들 태도도 달라지던데. 너는 뭘 했는데? 문화센터 다니기 시작했어. 서예도 배우고 요가도 하고 그러다가 전시회도 나가고
작은 상도 받았어. 그랬더니 애들이 오히려 나를 신기하게 보더라고. 어머니 멋있으시네요. 이러면서. 문화센터.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저 같은 사람이 뭘 배우러 간다는 게 어색하게 느껴졌거든요. 정수가 내일 나랑 같이 가볼래? 우리 동네 문화센터. 가을 학기가 막 시작해서 아직 신청받는 강의들이 있어. 나는 뭘 할 줄도 모르는데. 처음엔 다 그래. 나도 서예 붙잡은 게 70이 넘어서야. 늦은 거 없어.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미경이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너 자신을 먼저 챙겨라. 다음 날 오후 미경이와 함께 동네 문화센터에 갔어요. 건물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분위기가 달랐어요. 복도 벽에는 수강생들이 만든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고 어딘가에서는 피아노 소리도 들렸어요. 와, 이런 곳이 있었구나. 그러게. 나도 처음엔 몰랐어. 집에만 있으니까 이런 데가 있는 줄도 모르고 접수처에서 안내를 받았어요. 아직 신청 가능한 강의 목록을 보니 생각보다 다양했습니다. 서예, 한국화, 요가, 댄스, 원예, 독서 토론, 컴퓨터 기초. 뭐가 좋을까? 내가 해보고 싶은 거 골라. 해보고 싶은 것. 언제부터인가 그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항상 해야 하는 것만 생각하며 살았거든요. 그런데 한국화 교실을 지나가는데 할머니들이 붓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기 한번 들어가 볼까? 교실 문이 열려 있어서 살짝 들여다봤어요. 선생님이 나이 지긋한 할머니 한 분의 그림을 보며 말씀하고 계셨어요. 어머, 정말 잘 그리셨네요. 국화꽃잎 표현이 아주 자연스러워요. 그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셨어요. 뭔가 뿌듯해 하시는 표정이었습니다. 선생님, 견학 오신 분들 있나요? 강사 선생님이 저희를 보며 웃으시더군요. 네, 들어오세요. 마침 오늘이 체험 수업 날이에요. 교실에 들어가니 새로운 냄새가 났어요. 물감 냄새, 한지 냄새, 그리고 뭔가 깨끗한 냄새. 여기 앉으세요. 빈자리에 앉으니까 앞에 하얀 한지가 놓여 있었어요. 붓과 물감도 준비되어 있고요. 오늘은 간단하게 나뭇잎 하나만 그려볼까요? 선생님이 시범을 보여주셨어요. 붓에 물을 적시고 초록색 물감을 살짝 묻혀서 한지 위에 부드럽게 그어 내리시는데 예쁜 나뭇잎이 나타났어요. 이제 여러분도 해보세요. 붓을 잡는데 손이 떨렸어요. 언제 마지막으로 그림을 그려봤는지 기억도 안 날 정도였거든요. 조심스럽게 붓을 한지에 대었어요. 초록색이 종이에 스며들면서 퍼져나갔습니다. 아, 실수했나? 아니에요. 그게 바로 한국화의 매력이에요. 번짐도 하나의 아름다움이거든요. 선생님의 말에 마음이 놓였어요.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이상했어요. 붓이 종이를 스치는 소리, 물감이 번져나가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준호 생각, 지혜 생각, SNS 사진. 그런 것들이 머릿속에서 사라졌어요. 오직 이 한 장의 한지와 제 손끝에만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나서 완성된 제 그림을 봤어요. 별거 아닌 나뭇잎 하나였지만 제가 그렸다는 게 신기했어요. 처음 치고 정말 잘 그리셨네요. 손에 감각이 있으시어요. 선생님의 칭찬에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언제 마지막으로 누군가한테 칭찬을 들어봤는지. 어때? 재밌지? 미경이가 물었어요. 응, 생각보다 재밌네. 정말이었어요. 이런 기분은 처음이었어요. 문화센터를 나오면서 신청서를 작성했어요. 한국화 초급반 이정숙. 제 이름을 쓰는데 왠지 마음이 설렜어요. 집에 돌아와서 그 작은 나뭇잎 그림을 냉장고에 붙여놨어요. 별거 아닌 그림이었지만
계속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에서 알림음이 울렸어요. 메시지가 온 것 같았어요. 혹시 준호인가 싶어서 확인해 봤는데 화면을 보는 순간 제 얼굴이 굳어졌어요. 핸드폰 화면에는 SNS 알림이 떠 있었어요. 지혜님이 새 사진을 올렸습니다. 가슴이 쿵 떨어졌어요. 또 무슨 사진을 올린 건지 손가락이 떨리면서도 알림을 눌러봤어요. 이번에는 한라산 정상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세 식구가 정상 정복 팻말 앞에서 활짝 웃고 있었어요. 다은이는 두 팔을 번쩍 들어 올리며 만세 포즈를 취하고 있었고요. 사진 밑에 적힌 글을 읽는데 숨이 막혔어요. 드디어 한라산 정상, 다은이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올라왔어요. 우리 딸 정말 대견해요. 가족끼리만 있으니까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네요. 역시 가족여행이 최고. 한라산 정상, 가족 시간, 소중한 추억. 가족끼리만 있으니까. 그 문장이 눈에 박혔어요. 그럼 저는 가족이 아니라는 뜻인가요? 할머니는 가족에서 빼고 싶은 존재라는 건가요? 댓글들도 하나씩 읽어봤어요. 와, 부럽다. 진짜 행복해 보여요. 다은이 정말 씩씩하네요. 한라산까지 오르다니. 가족여행 너무 좋겠어요. 우리도 언제 가보고 싶어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완벽한 가족이었어요. 할머니가 빠진 완벽한 가족 말이에요. 그때 또 다른 사진이 올라왔어요. 제주도 맛집에서 흑돼지 고기를 구워 먹는 사진이었습니다. 제주도 마지막 저녁. 다은이가 고기를 너무 맛있게 먹어요. 아빠 닮아서 먹성이 좋아요. 내일 서울 돌아가기 싫다고 하네요. 정말 행복한 여행이었어요. 다은이가 고기를 한 입 크게 베어 물며 엄지손가락을 들어 올리고 있었어요.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핸드폰을 꽉 쥐고 있는 제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화면이 흔들렸습니다. 이 아이들이 이렇게 즐겁게 놀면서 할머니 생각은 단 한 번도 안 했을까요? 회사 일로 바빠서 못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굳이 멀리까지 가서 번거롭게 할 필요 없다고 말하면서 정작 자기들은 이렇게 여행을 즐기고 있었다고요?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솟아 올랐어요. 화가 난다는 말로는 부족했어요. 배신감, 서러움, 분노가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핸드폰을 침대에 던져버리고 집 밖으로 나갔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그냥 걸었어요.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가슴속에서 타오르는 화를 진정시키려면 움직여야 할 것 같았어요. 시장 쪽으로 발길이 향했어요. 평소에도 답답할 때면 시장에 가서 사람들 구경하는 걸 좋아했거든요. 시장에 도착하니 저녁 장 보러 온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아주머니들이 가격을 흥정하는 소리, 장사꾼들이 손님을 부르는 소리. 그런 시끄러운 소리들이 오히려 마음을 달래주었어요. 그런데 한쪽에서 뭔가 특별한 구경거리가 있는 것 같았어요. 사람들이 모여서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플리마켓이었어요. 할머니 한 분이 직접 만드신 작은 소품들을 팔고 있었습니다. 이거 할머니가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 다 손으로 하나하나 만든 거예요. 할머니가 대답하시는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어요. 테이블 위에는 예쁜 브로치, 머리핀, 작은 인형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와, 정말 섬세하게 만드셨네요. 얼마예요? 이건 3,000원, 이건 5,000원이에요. 비싸지 않은 가격이었지만 사람들이 하나씩 사가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물건을 포장해 드리면서 정말 행복해 보이셨습니다. 70이 넘어서 시작했는데 이렇게 팔리니까 정말 보람 있어요. 할머니의 말을 들으면서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어렸을 때부터 바느질을 좋아했어요. 준호 옷도 많이 만들어 입혔고 손뜨개도 곧잘 했었거든요.
결혼하고 나서는 집안일에 바빠서 취미를 포기했지만 문화센터에서 그림도 그려보고 이제 이런 것도 도전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할머니, 여기서 팔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아, 관심 있으세요? 시장 사무실에 가서 신청하시면 돼요. 자리도 많고 수수료도 별로 안 받아요. 마음속에서 뭔가 꿈틀거렸어요. 그동안 준호와 지혜가 저를 무시했던 이유가 뭘까요? 제가 아무것도 못하는 그냥 늙은 할머니라고 생각했기 때문 아닐까요? 만약 제가 뭔가 해낼 수 있다는 걸 보여준다면, 저도 당당하게 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시장 관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플리마켓 신청하고 싶은데요. 네, 좋아요. 요즘 시니어 분들이 많이 참여하세요. 언제부터 시작하실 건가요? 다음 주부터 가능할까요? 네, 물론이죠.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마음이 설렜어요.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옷장 깊숙이 넣어뒀던 바느질 도구들을 꺼냈어요.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아직 쓸만했어요. 무엇을 만들어 볼까 고민하다가 작은 파우치부터 시작해 보기로 했어요. 예쁜 천을 사서 하나씩 정성스럽게 만들어 보겠어요. 그런데 바느질을 하다가 문득 창밖을 봤는데 누군가 저희 집 앞을 서성이고 있었어요. 가로등 불빛에 비친 그 사람의 뒷모습이 낯익었어요. 자세히 보려고 커튼을 조금 젖혔는데 그 사람이 고개를 돌렸어요. 어머나,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창밖에 서 있는 사람은 사돈이었어요. 준호 장인어른이 저희 집 앞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이 밤늦은 시간에 웬일일까요? 현관문을 열고 나갔어요. 어머, 사돈어른. 이 늦은 시간에 웬일이세요? 사돈이 깜짝 놀라며 돌아봤어요. 뭔가 당황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아, 사돈. 그냥 산책하다가 이쪽으로 왔는데.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저희 집은 큰 길에서 한참 들어온 골목 안쪽인데 그냥 산책하다가 올 곳이 아니거든요. 들어가서 차라도 한잔 하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가려고요. 서둘러 돌아가려는 사돈을 보니까 더 수상했어요. 사돈어른, 혹시 무슨 일 있으신 거 아니에요? 아, 사실은 사돈이 한참을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지혜가 제주도 여행 사진을 SNS에 올린 거 보셨나요? 제 표정이 굳어졌을 거예요. 역시 그것 때문에 오신 거였어요. 네, 봤어요. 정말 미안해요. 제가 몰랐어요. 지혜가 어머니한테는 못 간다고 했으면서 여행을 간 줄은. 사돈의 목소리에 미안함이 묻어 있었어요. 오늘 늦게 지혜한테 들었어요. 저도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과드리려고 왔는데. 너무 늦었나요? 정말 뜻밖이었어요. 저는 온 가족이 다 저를 무시한다고 생각했는데 사돈 어른은 몰랐던 거였어요. 들어오세요. 차 끓여드릴게요. 거실에 앉아서 차를 마시면서 사돈과 이야기했어요. 사돈, 정말 죄송해요. 요즘 애들이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요. 사돈 어른도 모르셨던 일인데 뭘 죄송하다고 하세요. 그래도 같은 할머니, 할아버지 입장에서 이해가 돼요. 명절에 혼자 계셨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프네요. 사돈 어른과 이야기하면서 마음이 조금 풀렸어요. 적어도 저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한 분은 있다는 게 위안이 되었어요. 그런데 사돈, 요즘 뭔가 다르신 것 같아요. 밝아 보이세요. 그런가요? 네, 예전에는 항상 걱정스러운 표정이셨는데 오늘은 눈빛이 살아있어요. 문화센터에서 그림을 배우고 플리마켓 준비를 하면서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모양이었어요.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플리마켓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떨렸어요. 제가 만든 것들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볼지, 혹시
하나도 안 팔리면 어떡하지 싶기도 했고요. 하지만 걱정과 달리 반응이 좋았어요. 어머, 이거 정말 예뻐요. 할머니가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 하나하나 다 손으로 바느질했어요. 젊은 아가씨가 제가 만든 파우치를 만져보면서 감탄했어요. 와, 정말 정교해요. 이걸 손으로 다 하셨다고요? 대단하세요. 감사해요. 많이 부족하지만. 아니에요. 요즘 이런 핸드메이드 제품 찾기 어려운데. 이거 얼마예요? 10,000원이에요. 너무 저렴한데요? 이 정도면 20,000원은 받으셔야 해요. 그 아가씨가 파우치 2개를 사갔어요. 첫 매출이었습니다. 할머니, 다음에도 오세요. 또 새로운 거 만들어 오시면 살게요. 그렇게 말하고 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벅찼어요. 몇 주가 지나면서 단골 손님들도 생겼어요. 제가 만든 걸 좋아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정말 신기했어요. 할머니표 핸드메이드라고 불러주는 분도 계셨어요. 문화센터 한국화 수업도 계속 다녔어요. 처음에는 나뭇잎 하나 그리는 것도 어려웠는데 이제는 간단한 꽃그림도 그릴 수 있게 되었어요. 정숙 선생님, 정말 늘었어요. 소질이 있으시네요. 강사 선생님의 칭찬을 들을 때마다 어깨가 으쓱해졌어요. 그렇게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플리마켓에서 물건을 정리하고 있는데 뒤에서 누군가 불렀어요. 엄마. 돌아보니 준호가 서 있었어요. 며느리 지혜도 함께였고요. 어머나 준호야. 깜짝 놀랐어요. 여기서 만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엄마가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묻어 있었어요. 보다시피 장사하고 있다. 장사요? 엄마가 왜 장사를? 지혜가 제 테이블을 훑어봤어요. 파우치, 브로치, 헤어핀들이 예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어머니, 이거 다 직접 만드신 거예요? 응, 그럼. 지혜의 눈이 커졌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와, 정말 예뻐요. 이런 걸 만드실 줄 몰랐어요. 나도 나름 손재주가 있나 봐. 그때 단골 손님 한 분이 오셨어요. 할머니, 오늘도 왔네요. 지난번에 산 파우치 너무 예뻐서 친구들이 다 부러워해요. 오늘은 뭐 새로운 거 있어요? 네, 이번에는 브로치도 만들어 왔어요. 와, 정말 예뻐요. 이것도 주세요. 손님이 기분 좋게 물건을 사가는 모습을 준호와 지혜가 지켜봤어요.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준호의 목소리가 전과 달랐어요. 뭔가 놀라워하는 기색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죄송해요. 지혜가 고개를 숙였어요. 추석 때 정말 잘못했어요. 제주도 여행 간 것도, 어머니한테 거짓말한 것도, 괜찮다. 정말 괜찮어. 더 이상 서운하지도 화나지도 않았어요. 어머니, 저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멋진 분인 줄 몰랐어요. 나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너희가 몰랐던 거지. 준호와 지혜가 할 말이 없어 보였어요. 엄마, 저희가 다시 잘해볼게요. 이제부터는 준호야. 제가 말을 끊었어요. 너희가 잘해주려고 해서 내가 행복한 게 아니야. 나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 준호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엄마, 물론 가족은 소중해.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야. 그날 저녁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이번 주말에 저희가 갈게요. 다은이도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해요. 전화를 받은 제가 바로 대답하지 않았어요. 엄마, 안 계세요? 응, 있어. 그럼 주말에 갈게요. 글쎄, 나 바쁜데. 네. 문화센터에서 전시회 준비하고 있어. 그리고 플리마켓도 해야 하고. 준호가 당황하는 게 느껴졌어요. 그럼
언제가 괜찮으세요? 이제서야 제 시간표에 맞춰서 물어보네요. 다음 주쯤에 연락해. 그때 시간 되면 만나자. 전화를 끊고 나서 웃음이 나왔어요. 처음으로 제가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2달 뒤 문화센터 발표회 날이었어요. 무대 위에 제 그림이 걸려 있는 걸 보니까 정말 신기했어요. 국화와 나비라는 작품이었는데 처음 나뭇잎 하나 그리던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발전했어요. 이정숙 학습자님 나오세요. 제 이름이 호명되었어요. 박수 소리에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72세에 처음 붓을 잡았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작품을 완성하셨어요. 정말 감동적입니다. 상패를 받는 순간 객석에서 환호성이 들렸어요. 할머니, 정말 멋있어요. 플리마켓 단골 손님들이 응원하러 와 있었어요. 미경이도 있었고 사돈 어른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맨 뒤쪽에는 준호와 지혜, 다은이가 앉아 있었어요. 다은이가 두 손으로 박수를 치며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발표회가 끝나고 나서 준호가 다가왔어요.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요. 고마워. 엄마가 이렇게 멋진 분인 줄 정말 몰랐어요. 저희가 너무 바보였죠. 지혜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어머니,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요. 잘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해. 억지로 하는 효도는 받고 싶지 않아. 다은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나도 그림 배우고 싶어요. 그래. 그럼 할머니가 가르쳐 줄게. 정말요? 와.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가족이 전부인 삶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거예요. 다음 주에는 부산으로 홀로 여행을 갈 계획이었어요. 문화센터 동기들과 함께 미술관 투어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엄마, 부산 여행 조심히 다녀오세요. 연락 자주 드릴게요. 응, 재밌게 놀다 올게. 여행을 혼자 간다고 했을 때 준호가 처음에는 걱정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제가 혼자서도 충분히 잘할 수 있다는 걸 아는 것 같아요. 플리마켓도 지금은 한 달에 50만 원 정도 매출이 나와요. 큰 돈은 아니지만 제가 번 돈이라는 게 뿌듯해요. 할머니표 핸드메이드라는 작은 명함도 만들었어요. 요즘은 인터넷으로 주문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창가에 앉았어요. 달빛이 참 밝았어요. 예전 같으면 이런 밤에 외로워서 준호 생각만 했을 텐데 이제는 내일 뭘 할지 생각하게 되네요. 새로운 디자인을 생각해 보기도 하고 다음 그림 주제를 정해 보기도 하고 72년을 살아오면서 이제야 진짜 나를 찾은 기분이에요. 가족도 소중하지만 가장 소중한 건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였어요. 창밖을 보니 또 다른 집에서 불이 켜져 있었어요. 아마 저처럼 뭔가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언제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요. 그때 현관 앞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천천히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렵지 않았어요. 누가 와도 당당하게 맞을 수 있는 제가 되었으니까요. 발소리가 저희 집 앞에서 멈춰 섰어요. 딩동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일어서서 현관으로 향하면서 미소를 지었어요. 예전의 저라면 혹시 준호인가 하며 가슴 졸였을 텐데 이제는 궁금할 뿐이에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화면 아래 구독 버튼은 무료이고 한번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계속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따뜻한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도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